와스프 기호가 붙은 행성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이 기호는 대다수 슈퍼지구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행성들에 붙는 기호인데요. 와스프는 와이드 앵글 서치 포어 플래너츠, 즉 행성에 대한 광각 검색 조사라는 단어 앞자를 따서 붙여진 기호가 바로 와스프입니다. 예를 들면 와스프-69b라는 명칭은 행성에 대한 광각 검색 조사에서 발견된 행성 B가 있는 69번째 별이라는 뜻이 이 이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2024년 7월에 발표된 논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와스프-69는 워울이라고도 불리며 지구로부터 164광년, 즉 50파색 떨어진 물병자리 내에 위치한 K형주 계열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약 4782켈빈으로 와스프-69는 태양에 비해 중원소가 조금 더 풍부하며 금속성 지수가 0.10이고 태양보다 훨씬 젊어 20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항성은 다른 이름으로 DNIS-PJ23137.7-22402호 혹은 투마스 J231237773-2240226 길로도 불립니다. 와스프-69의 흑점 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광구의 흑점 범위는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2020년 현재 다중조사에서는 와스프-69의 동반 항성을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스프-69라는 명칭은 이 별이 광각 행성 탐사에서 행성을 가진 것으로 발견된 69번째 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022년 8월 이 행성계는 국제천문연맹의 제3차 네임 EXO 월즈 프로젝트에서 명명한 20개 시스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제안한 곳은 카메룬으로 승인된 이름은 2023년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와스프-69는 와우리로 명명되었고 그 행성 와스프-69b는 카메룬에 있는 와우리 강과 마콤베 강을 따서 마콤베로 명명되었습니다. 2013년에 와스프-69b라는 이름의 한 행성이 좁은 원형 궤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평형 온도는 886켈빈이지만 측정된 종단 온도는 최소한 200켈빈 이상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행성은 10억 년에 0.5m의 적당한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해성 꼬리를 생성하지 않지만 최근인 2024년에 꼬리가 발견되었고 꼬리의 길이는 자체 반경의 최소 7배로 측정되었습니다. 행성 대기는 매우 흐릿하고 구름 꼭대기가 100파스칼의 압력까지 상승하는 부분적인 구름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구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며 나트륨도 낮은 농도로 감지되었습니다. 나트륨은 행성 자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화산 활동을 하는 위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1년까지 와스프-69b의 대기에서 안개 존재와 태양 또는 초태양과 함께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에서 163광년 떨어진 목성 크기의 이 외계 행성인 와스프-69b는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은하계 전역의 행성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궤도를 도는 모항성은 행성의 대기를 뜨겁게 구워 낱낱이 벗겨내고 있는 과정이며 그 탈출한 대기는 별에 의해 적어도 약 56만 3천 킬로미터 길이의 광대한 혜성 같은 꼬리로 조각되고 우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와스프-69b의 행성 꼬리를 발견한 천문학자 더코우터 H. 타일러는 2024년 7월 애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와스프-69b의 꼬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형성이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에서 감지하는 다른 유형의 행성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계 행성으로 가득 찬 우주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별은 태양이고 그 주위를 외계 행성이라고 알려진 먼 세계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 5,6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광년 이상 떨어진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성은 크기와 밝기 면에서 공전하는 별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계 행성 연구자들은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달보다 약간 큰 작은 암석 행성부터 초목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거대한 가스 행성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흔한 외계 행성은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으며 수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것보다 별에 더 가깝게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이런 극히 흔한 행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뚜렷한 그룹으로 나뉘는데, 즉 슈퍼 지구이거나 준 해왕성 중 하나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 지구급은 지구 반지름보다 대략 최대 50%더 큰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준해왕성급은 일반적으로 지구 반지름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더 큰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준해왕성, 즉 해왕성형 행성은 슈퍼지구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대기는 무척 두껍습니다. 이 두 반경 범위 사이에는 반경 갭이라고 알려진 갭이 있는데, 연구자들이 행성을 거의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4일 이내에 별 주위를 공전하는 해왕성 크기의 행성은 극히 드뭅니다. 연구자들은 이 갭을 뜨거운 해왕성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근본적인 천체 물리학적 과정이 이러한 행성의 형성이나 생존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별이 최초로 형성되면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큰 원반이 별 주위에 형성됩니다. 그 원반에서 행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린 행성이 질량을 얻으면 상당한 가스 대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 성숙해짐에 따라 자외선과 X선 복사의 형태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별 복사는 광증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성에 축적된 대기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성은 이 과정에 저항합니다. 더 거대한 행성은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대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별에서 더 멀리 떨어진 행성은 방사선에 덜 노출되어 대기가 덜 침식되고 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슈퍼지구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대기가 완전히 벗겨진 행성의 암석으로 된 핵이고, 준해왕성은 부풀어 오른 대기를 유지할 만큼 거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넵튠 데저트의 경우 대부분의 해왕성 크기의 행성은 별이 너무 가까이 공전하면 별에 벗겨지는 힘, 즉 광증발에 완전히 저항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4일 이내에 별을 공전하는 준해왕성은 대기 전체를 빠르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성이 관측되었을 때 대기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맨 바위 핵, 즉 슈퍼 지구입니다. 이 이론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이 행성을 발견한 과학자는 연구팀과 관찰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와스프-69b는 목성보다 반경이 10%더 크지만 실제로는 훨씬 가벼워 토성의 질량에 더 가깝습니다. 밀도가 높지 않고 목성의 약 30%에 불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행성의 크기에 대한 밀도는 코르크 조각과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낮은 밀도는 별 주위를 3.8일 동안 매우 가깝게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매우 가깝기 때문에 행성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받고 이로 인해 가열되게 됩니다. 가스는 가열되면 확장되어 부풀어 오릅니다. 가스가 충분히 확장되면 행성의 중력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 연구팀이 이 행성을 관찰했을 때 와스프-69b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헬륨 가스를 감지했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가스의 양은 초당 약 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구가 10억 년마다 잃어버리는 질량과 같습니다. 별의 수명 동안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총 대기 질량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와스프-69b는 지구 질량의 약 90배이므로 이 극단적인 속도에서도 행성을 구성하는 총 가스량의 일부만 잃는 셈인 것이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와스프-69b에 확장된 헬륨 꼬리 발견일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꼬리가 행성 뒤에서 최소 약 56만 3천 킬로미터 뒤로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에서 방출되는 대전된 입자의 끊임없는 흐름인 강한 항성풍이 이런 꼬리를 조각합니다. 이 입자풍은 탈출하는 대기에 부딪혀 행성 뒤에서 혜성과 같은 꼬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와스프-69b의 꼬리가
그렇게 길고 넓었다는 최초의 연구 발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과거 관측에 따르면 행성에는 적당한 꼬리가 있거나 꼬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도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첫째, 각 연구 그룹은 관찰을 위해 다른 관측 기구를 사용했으며 이는 다양한 탐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측 때마다 시스템에 실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태양주기라고 불리는 자기 활동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이 주기는 11년 동안 지속됩니다.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에는 태양이 더 많은 플레어, 흑점, 태양풍 변화를 겪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 주기가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태양 주기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태양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리 태양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들은 그들만의 자기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WASP-69b에서 관찰된 가변성은 관찰될 때마다 호스트 별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이 행성을 더 많이 관찰하여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WASP-69b의 질량 손실을 직접 살펴보면 외계 행성 연구자들은 행성 진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대기 탈출에 대한 실시간 증거를 제공하지만 뜨거운 해왕성과 반경 간극과 대기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거대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대기를 잃으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위 같은 초지구 핵뿐입니다. WASP-69b 연구는 행성의 구성과 항성 환경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강조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다양한 행성 풍경을 형성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먼 세계를 계속 탐사함에 따라 각각의 발견은 우리를 우주의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